일본 여행을 가는 비행기 안. 창가 자리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나는 이 여행을 오랫동안 고민했다. 한국에서 결혼을 포기하고 혼자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깊이 고민하던 참이었다. 갑자기 옆자리에 누군가 앉았다. 조용하지만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다. 차분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넨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사키라고 합니다. 나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40살, 일본 여성. 짧은 단발머리에 부드러운 미소가 인상적이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나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다. 아, 네, 저는 민수라고 합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기내식이 나올 때쯤 미사키가 말을 걸어왔다. 혼자 여행 가세요? 나는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다. 네, 혼자요. 일본 여행은 처음입니다. 그녀는 흥미롭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혼자예요. 오사카에 친척이 있어서 가는 길이에요. 그녀의 말투는 부드러웠고 어색한 침묵이 길지 않았다. 서로 간단한 대화를 나누다 보니 긴장감이 풀렸다.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이어졌다. 나는 그녀에게 물었다. 일본 분들은 한국 여행 많이 오시나요? 미사키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네, 특히 한국 음식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요. 저도 김치찌개랑 삼겹살 좋아해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삼겹살이요? 저도 엄청 좋아하는데. 그녀도 미소를 지었다. 그럼 언젠가 한국 오시면 제가 맛집 추천해 드릴게요. 나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다. 낯선 여행에서 뜻밖의 인연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는 비행기 창가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는 하늘을 보는 걸 좋아해요. 비행기 타면 꼭 창가 자리를 예약하죠.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구름 위의 세계는 현실과 동떨어진 듯 아름다웠다. 그렇군요. 저는 창밖을 보면서 생각을 정리하는 걸 좋아해요. 그녀가 미소 지었다. 우리 취향이 비슷하네요. 비행기가 조금 흔들렸지만 이상하게도 긴장되지 않았다. 그녀와 나누는 대화가 편안했다. 기내식이 나오고 자연스럽게 음식 취향을 이야기하게 되었다. 일본 음식 중에 뭐 좋아하세요? 나는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다. 우동이랑 라멘 좋아해요. 초밥도요. 그녀가 빙그레 웃었다. 그럼 오사카에서 좋은 라멘 가게 추천해 드릴게요. 나는 기대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꼭 가볼게요.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는 점점 그녀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었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 공통점이 많았다. 둘 다 결혼을 못한 채 나이를 먹었고 결혼에 대한 고민도 비슷했다. 각자 바쁘게 살아오면서 결혼의 타이밍을 놓쳤고 주변의 기대와 부담 속에서 점점 결혼을 포기해갔다.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사실 한국에서 결혼하려고 했었어요. 미사키가 궁금한 듯 물었다. 그런데 왜 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집도 차도 있어야 하고 부모님도 만족시켜야 하고 점점 부담이 됐어요. 그리고 점점 결혼이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더라고요. 주변 친구들은 결혼을 했지만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많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았죠.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비행기는 구름 위를 유유히 떠다니고 있었다. 사실 언젠가는 가정을 이루고 싶었어요. 하지만 조건을 맞추려다 보니 점점 지쳐갔어요. 사랑이란 게 돈과 조건이 전부가 아닌데 말이죠. 미사키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녀도 생각이 많아진 듯 보였다. 일본도 비슷해요. 특히 여성들은 결혼하면 가사와 육아를 전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결혼하면 서로 도와주면서 살고 싶었어요. 하지만 남성들이 너무 보수적이라서 쉽지 않더라고요. 그녀는 잠시 고민하다가 덧붙였다. 사실 저도 몇 번 결혼을 고민했던 적이 있어요. 하지만 상대와 가치관이 맞지 않았어요. 일본 사회에서는 여성이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거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결혼이 꼭 행복을 보장해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서로 이해하고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미사키가 미소 지었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결혼이 아니라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좋은 사람을 만날 기회가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나는 그녀의 말이 이해됐다. 사실 나도 그랬으니까.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결혼을 미루다 보니 어느새 혼자가 되어 있었다. 이렇게 나이가 드니까
주위에서는 그냥 혼자 사는 게 편하지 않겠냐고 해요. 하지만 저는 그래도 좋은 인연을 만나면 함께하고 싶어요. 미사키는 창밖을 잠시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다. 그래도 이렇게 우연히 만난 것도 인연 아닐까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쩌면 이 말이 우리가 처음 서로를 깊이 생각하게 된 순간이었을지도 몰랐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어쩌면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을지도 몰랐다.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바뀌고 있었다. 여행 일정이 끝나갈 무렵 나는 아쉬운 마음으로 공항으로 향했다. 비행기가 뜨기 전 공항 내 기념품 가게에서 마지막으로 일본에서의 추억을 남기고 있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민수 씨. 낯익은 목소리에 돌아보니 미사키가 서 있었다. 그녀는 내 얼굴을 보자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오사카 여행 어땠어요? 나는 반가운 마음에 활짝 웃으며 대답했다. 정말 좋았어요. 하지만 아직 일본에 대해 모르는 게 많네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일본은 곳곳에 숨은 보석 같은 장소가 많아요. 다음에 또 오시면 더 많은 곳을 보여드릴게요. 나는 그녀의 말을 듣고 잠시 망설였다. 진심으로 다시 오고 싶었다. 그리고 그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그녀가 살짝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다음에 일본에 또 오시면 제가 가이드 해드릴까요? 그 말이 너무 기뻤다. 내가 다시 올 이유가 생긴 것 같았다. 정말요? 그러면 꼭 다시 올게요. 그녀가 핸드폰을 꺼내 보이며 말했다. 그럼 연락처 교환할까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락처를 교환했다. 번호를 저장한 뒤 나는 휴대폰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제 일본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다시 돌아오고 싶은 특별한 곳이 되었다. 비행기를 타기 전 나는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말했다. 다음에 오면 맛있는 라멘도 함께 먹어요. 그녀가 활짝 웃었다. 좋아요. 꼭 오세요. 기다릴게요. 나는 그녀의 밝은 미소를 마지막으로 마음속에 새기며 비행기에 올랐다. 이 만남이 내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아직은 알 수 없었지만 왠지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았다. 귀국 후에도 우리는 자주 연락했다. 처음엔 여행 얘기, 일상 얘기, 서로의 나라와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점점 더 가까워졌다. 오늘은 뭐 하셨어요? 일 끝나고 집에서 요리했어요. 민수 씨는요? 저는 퇴근하고 운동 다녀왔어요. 피곤하지만 기분이 좋네요. 매일 대화를 나누는 것이 자연스러웠다. 서로의 하루를 공유하며 점점 더 편안한 관계가 되어갔다. 우리는 음식, 취미, 인생에 대한 가치관을 나누었다. 어느 날 미사키가 물었다. 한국에서는 보통 저녁에 뭘 먹어요? 나는 고민하다가 대답했다. 저는 된장찌개랑 고등어구이를 자주 먹어요. 미사키 씨는요? 그녀는 웃으며 답했다. 저는 가볍게 오차즈케를 먹어요. 그런데 한식도 좋아해요. 나중에 같이 먹을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녀의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함께할 미래를 상상하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대화는 점점 더 깊어졌다. 가끔 영상통화도 하며 서로의 얼굴을 보며 웃었다. 어느 날 그녀가 말했다. 요즘은 민수 씨와 이야기하는 시간이 제일 기다려져요. 나도 같은 마음이었다. 그녀가 내게 특별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나는 다시 일본으로 향했다. 이번엔 여행이 아니라 그녀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다. 비행기가 착륙하자 설렘과 긴장이 동시에 몰려왔다. 미사키는 공항까지 마중을 나와 있었다. 멀리서도 그녀의 환한 미소가 보였다. 오랜만이에요. 그녀의 밝은 목소리에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다. 보고 싶었어요. 그녀도 살짝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저도요. 이렇게 직접 만나니 더 반갑네요. 우리는 공항에서 가까운 카페에 들러 함께 차를 마셨다. 이전보다 훨씬 편안한 분위기였다. 처음 만났을 때의 어색함은 사라지고 익숙한 친구처럼 느껴졌다. 이번엔 일본에서 뭘 하고 싶어요? 미사키가 물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사실 이번에는 여행보다는 당신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관광보다 당신과 함께하는 순간이 더 소중할 것 같아요. 그녀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다. 그럼 우리 천천히 좋은 곳을 다녀봐요. 꼭 유명한 곳이 아니어도 돼요. 민수 씨가 좋아할 만한 곳을 생각해놨어요. 그녀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우리는 함께 일본 곳곳을 여행했다. 도쿄의 작은 카페에서 오래된 재즈 음악을 들으며 대화를 나눴다.
한적한 공원에서는 벤치에 앉아 서로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다. 전통적인 일본 정원에서는 조용한 연못을 바라보며 미래를 상상했다. 이곳 어때요? 미사키가 물었다. 나는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조용한 곳에서 당신과 함께 있으니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우리는 오래도록 아무 말 없이 풍경을 바라봤다. 서로를 향한 마음을 말로 하지 않아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한 저녁, 우리는 조용한 강가를 걷고 있었다. 거리는 따뜻한 가로등 불빛으로 은은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그녀와 함께 있어서인지 전혀 춥지 않았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결심했다. 이제는 말해야 할 때였다. 미사키 씨, 나랑 결혼할래요? 그녀는 순간 놀란 듯이 나를 바라보았다. 눈이 커졌고 얼굴이 조금 붉어졌다. 하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나지막이 대답했다. 네, 민수 씨,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도 내 손을 꼭 쥐었다. 그 순간 나는 확신할 수 있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미래가 찾아와도 괜찮을 거라고. 일본의 밤하늘이 더욱 아름다워 보였다. 우리 앞에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진심이 담긴 결혼이었다. 작은 일본식 정원에서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해 조용히 예식을 진행했다. 그녀는 전통적인 기모노를 입고 있었고 나는 단정한 정장을 입었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서약했다. 주변에서는 다들 놀랐다. 58세 한국 남성과 40세 일본 여성의 결혼. 정말 결혼하신다고요? 나이 차이가 있는데 괜찮겠어요? 수많은 질문과 우려가 있었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우리 둘이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결혼 후의 생활은 생각보다 더 행복했다. 매일 아침 함께 식사를 하고 서로의 하루를 공유하는 것이 즐거웠다. 미사키는 따뜻하고 배려심이 깊었다. 내가 피곤해 보이면 먼저 따뜻한 차를 건네주었고 나는 그녀가 좋아하는 한국 음식을 배워 요리해 주었다. 우리는 요리를 함께 만들며 서로를 더 알아갔다. 이거 너무 짜지 않았어요? 미사키가 된장찌개를 한 입 먹고 웃으며 물었다. 나는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본 뒤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 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맛있어요. 그녀는 피식 웃으며 말했다. 다음엔 제가 일본 요리를 가르쳐 줄게요. 한국 요리도 같이 배워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문화와 취향을 나누며 점점 더 가까워졌다. 함께 장을 보러 가는 것도 즐거웠다. 나는 그녀가 좋아하는 일본 간장을 고르고 그녀는 내가 좋아하는 김치를 골랐다. 자연스럽게 서로의 생활이 섞여갔다. 주말이면 함께 산책을 하며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싶어요? 미사키가 물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그냥 이렇게 지금처럼 서로 아끼면서 작은 일에도 행복할 수 있는 삶이면 좋겠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래요. 우리는 큰 꿈을 꾸지 않아도 돼요. 함께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니까요.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살아갈 사람을 만났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다. 때로는 인생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간다. 결혼을 포기했던 나에게 일본에서의 작은 만남이 인생을 바꿔놓았다. 사람과의 인연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온다. 우연히 운명이 되고 낯선 여행이 새로운 삶을 선물할 수도 있다. 한때 나는 혼자가 익숙했고 앞으로도 혼자일 거라 믿었다. 그러나 누군가와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따뜻하고 소소한 일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행복을 찾을 수 있는지 알게 되었다. 비행기 옆자리에서 시작된 작은 대화가 이제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으로 이어졌다. 삶은 예측할 수 없지만 그렇기에 더욱 아름답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자. 인생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준다. 그리고 그 기회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순간에 다가온다.